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열정적인 데이트 끝에 드디어 침실로 향했는데 뭔가 어색하고 서로의 리듬이 전혀 맞지 않았던 경험. 아니면 상대방이 원하는 게 뭔지 전혀 파악이 안 되어서 답답했던 순간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우리가 서로를 변태라고 오해하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정말 환상적인 관계를 만들 수 있는지 그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사실 인간의 성이란 단순히 육체적인 결합이 아닙니다. 동물과 달리 인간의 성관계는 번식보다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목적이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진정한 속궁합이란 성기와 성기의 결합이 아니라 뇌와 뇌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은 이 놀라운 비밀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궁합이 잘 맞는다고 할 때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신체적으로 잘 맞는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을까요? 사실 인간의 성은 정말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경험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남자들이 생각하는 속궁합이 잘 맞는 여자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인간의 성은 단지 성이 아닙니다. 동물의 경우 번식을 목적으로 성관계를 갖지만 인간의 경우는 깊은 유대감을 쌓기 위한 목적이 훨씬 더 커요. 그래서 다른 동물과 달리 인간은 섹스를 놀이처럼 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그렇죠. 따라서 인간의 성이란 성기와 성기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 번식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성기의 결합만이 중요하겠지만 인간은 성을 놀이로 하기 때문에 뇌와 뇌가 맞아야 하는 겁니다. 즉, 취향이 맞아야 한다는 얘기죠. 이걸 우리가 궁합이 맞다라고 표현하고 성적 취향이 맞을 때 속궁합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건 성뿐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스터디 모임을 할 때도 성격이 잘 맞는 사람들끼리 해야 성적이 오르고 운동을 할 때도 팀워크가 중요하죠. 취미 활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음악 활동을 함께 한다면 성격이 잘 맞아야 즐겁게 할 수 있어요. 이처럼 무엇이든 성격이 잘 맞아야 서로 어울릴 수 있고 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성격이 잘 맞는 사람들이 속궁합도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궁합이 잘 맞는지 안 맞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선호표상 체계라는 개념을 통해 알아보려고 해요. 이 개념은 우리가 어떤 감각 체계를 주로 선호하느냐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외부의 자극을 5가지 감각으로 받아들여요.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이 있죠. 우리가 눈 깜빡하는 사이에 이 5가지 감각 체계로 정보들이 우르르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5가지 감각 체계의 모든 정보를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선호하는 감각 체계가 있어요. 시각형인 사람들은 시각 정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청각형인 사람들은 청각 정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여기서 미각과 후각은 촉각에 포함시켜서 생각할게요. 그러면 메이저 3가지가 남겠죠. 시각, 청각, 촉각입니다. 시각형인 사람, 청각형인 사람, 촉각형인 사람,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 취미, 직업, 성생활, 생활습관, 모든 것들을 결정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시각형인 사람들은 어떤 직업이 잘 어울릴까요? 눈으로 보는 작업이 잘 어울리겠죠. 예를 들어 디자이너는 시각적인 정보를 굉장히 많이 활용해야 합니다. 제 경우에는 약간 똥눈이어서 예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잘 구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미술관에 가면 별로 재미가 없어요. 디자인이 좋은지 안 좋은지 감각이 확실하게 와닿지 않아요. 옷차림도 마찬가지죠. 예쁜 옷인지 아닌지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시각형인 사람들은 눈으로 정보를 사용하는 직업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청각형인 사람들은 어떤 정보를 사용하면 좋을까요? 말을 하거나 듣는 직업이 잘 어울려요. 대표적으로 가수, 아나운서, 강사, 교사 같은 직업이죠. 누군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도 말을 하는 직업이 청각형에게 잘 어울립니다. 촉각형 직업들은 주로 몸으로 하는 직업들이 잘 어울려요. 의사들 중에서도 외과 의사, 운동선수처럼 몸을 사용하는 직업들 또는 신체적 활동을 많이 해야 하는 직업들, 땀을 흘려야 하는 직업들이 잘 어울립니다. 쉽게 말해 땀을 흘리는 직업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죠. 만약 시각형인 사람이 운동선수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직업이 잘 어울리지 않아 직업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질 거예요.
청각형인 사람이 디자이너가 되면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직업 만족도가 떨어질 겁니다. 또 촉각형인 사람이 시각형 직업을 하고 있다면, 예를 들어 운동을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몸을 쓰는 것이 좋은데 시각 디자인을 한다면 직업과 잘 맞지 않겠죠. 예전에 내담자와 상담하면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분은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이었는데 예고를 나오시고 음대를 졸업하셨대요. 상담 중에 제가 직업이 잘 어울리십니까? 학교 다니실 때, 전공하실 때 너무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면서 저는 정말 예고와 음대에서 피아노 전공하기 싫었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은 청각형 사람이 아니었어요. 전형적인 시각형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술을 하시려면 미대를 가셨어야 했던 거죠. 생활 습관도 이 감각 체계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납니다. 시각이 강한 사람들은 정리정돈이 안 된 것에 예민해요. 만약 남편이 시각형인데 아내가 시각 정보를 잘 사용하지 않는다면 남편은 집에 들어와서 이게 뭐야? 라며 단소리를 하게 될 거예요. 또 아내가 청각형이고 남편이 시각형이라면 아내는 이야기를 듣고 말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할 텐데 남편은 그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내는 우리는 대화가 없어라고 불평하며 서로 갈등하게 되는 거죠. 촉각형인 남편이 있고 아내가 청각형이라면 남편은 우리는 취미가 안 맞아요. 아내와 함께 운동을 하면 좋겠는데 운동을 안 해요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아내는 우리는 대화가 안 돼요 라고 생각하며 서로 갈등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각과 후각은 촉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촉각형인 사람들은 냄새나 맛에도 굉장히 예민해요. 미식가들이나 후각에 예민한 분들도 촉각형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호표상 체계가 잠자리로 이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두 가지가 잘 맞으면 속궁합이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의 선호표상 체계를 발견하고 내가 잘 맞춰주면 아주 환상적인 잠자리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내 파트너가 시각형인지 청각형인지 촉각형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맞춰야 할까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시각형 남성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들은 파트너에게 불을 켜놓고 잠자리를 하자고 해요. 왜냐하면 눈으로 보는 것이 좋기 때문이에요. 불을 환하게 켜놓고 파트너의 표정을 들여다보며 너무 예쁘다라고 말하고 몸 구석구석을 살펴봐요. 이런 사람들이 시각형이에요. 또 시각형 사람들은 파트너에게 야한 복장을 원합니다. 불을 켜놓고 야한 옷을 입고 들어와줘. 그래야 내가 성적으로 만족스러워라고 말하며 복장에 대한 요구가 있어요. 또한 잠자리를 하면서 성인 영상을 보자고 하거나 잠자리 장면을 촬영하자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들은 시각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 내 파트너가 청각형이나 촉각형인데 내가 방에 야한 란제리를 입고 들어가거나 불을 켜놓고 잠자리를 하자고 하거나 함께 성인 영상을 보자고 한다면 파트너에게 통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파트너가 시각형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정해져 있죠. 불을 켜놓고 잠자리를 하세요. 그리고 파트너의 눈앞에 여러분의 몸을 활짝 열어서 보여주세요. 또는 야한 복장을 하고 침실에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옷을 다 벗지 말고 속옷을 입고 들어가거나 야한 복장을 하고 들어가거나 스타킹이나 하이힐을 신고 들어가세요. 그리고 평소에 빨간색 매니큐어를 바르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청각형 남성들은 잠자리를 할 때 어떤 특징을 보일까요? 이들은 좋아? 괜찮아? 만족해? 어땠어? 하고 자꾸 물어봐요. 그리고 좀 더 신음소리를 야하게 내줘라고 요청하기도 하고 귀에 대고 야한 이야기를 속삭이기도 해요. 파트너는 귀찮을 수 있지만 그들이 그렇게 귀에 속삭이고 자꾸 물어보는 이유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예요. 좋다, 만족스럽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귀에 속삭이는 이유는 자신도 그것을 좋아하니까 파트너도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따라서 잠자리를 할 때 말이 많거나 말을 많이 시키는 남성이라면 그는 청각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남성과는 어떻게 속궁합을 맞추면 될까요? 특별한 것 없이 귀에 대고 야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면 돼요. 귀에 대고 너무 좋아, 행복해, 홍콩 가는 것 같아, 당신하고 하니 너무 좋아, 당신이 단단해 같은 말들을 하면서 파트너의 귀에 자극을 주는 거예요. 촉각형 남성들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들은 평소에 마사지 받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마사지를 받으러 다니거나 파트너에게 안마를 요구하고
만져달라고 요구를 많이 해요. 스킨십 요구가 많은 남성이라면 촉각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남성과는 잠자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많이 만져주면 됩니다. 애무를 많이 해주세요. 그들은 신체적 감각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만져주고 많이 애무해주면 그들은 굉장히 만족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촉각에는 미각과 후각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파트너의 입과 코에도 냄새와 맛을 제공해주세요. 여러분의 땀, 여러분의 체취를 후각과 미각으로 느낄 수 있게 해주면 그분들은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우리 남편 변태 아니야? 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내가 시각형인데 남편은 청각형이나 촉각형이라면, 또는 내가 청각형인데 남편은 시각형이나 촉각형이라면, 또는 내가 촉각형인데 남편이 시각형이나 청각형이라면 속궁합이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 남편 변태 아니야? 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그런 오해를 풀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아시겠죠? 선호 표상 체계를 잘 맞춰서 잠자리를 하면 됩니다. 인간의 잠자리는 동물과 다릅니다. 인간의 잠자리는 성기와 성기의 결합이 아니라 뇌와 뇌의 결합, 즉 놀이예요. 즐겁게 놀려면 궁합이 잘 맞아야 하고 선호 표상 체계를 잘 맞추면 이룰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사실 우리가 파트너의 선호 표상 체계를 알아차리는 것은 단순히 성적인 만족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도 중요해요. 일상생활에서도 이 개념을 적용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시각형인 파트너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글로 쓴 사랑의 메시지나 예쁜 꽃, 선물 같은 시각적인 요소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거예요. 청각형인 파트너라면 직접 말로 사랑한다고 표현하거나 좋아하는 노래를 불러주는 것이 더 와닿을 수 있어요. 촉각형인 파트너에게는 포옹이나 손잡기 같은 신체적 접촉이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죠. 이렇게 일상에서도 파트너의 선호 표상 체계를 고려한다면 관계가 훨씬 더 깊어질 수 있어요. 사실 많은 커플들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갈등을 겪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선호 표상 체계의 차이 때문이에요. 제가 상담했던 한 커플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남편은 전형적인 시각형이었고 아내는 청각형이었어요. 남편은 아내에게 항상 예쁜 옷을 사주고 외모를 칭찬했지만 아내는 그것보다 사랑해라는 말을 더 듣고 싶어 했어요. 반면 아내는 남편에게 항상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남편은 그것보다 아내가 예쁘게 꾸미고 시각적으로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길 원했죠.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커플에게 서로의 선호 표상 체계를 이해하도록 도와주었더니 관계가 크게 개선되었어요. 아내는 남편을 위해 좀 더 시각적인 부분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고 남편은 아내에게 더 자주 말로 사랑을 표현하기 시작했죠. 서로의 언어로 소통하기 시작한 거예요. 또 다른 사례로 촉각형인 남편과 시각형인 아내의 이야기도 있어요. 남편은 항상 스킨십을 통해 사랑을 표현하려 했지만 아내는 그것보다 깔끔하게 정리된 집이나 예쁜 꽃다발 같은 시각적인 요소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서로 원하는 것이 달랐기 때문에 갈등이 생겼던 거죠. 이 부부에게도 서로의 선호 표상 체계를 이해하도록 도와주었더니 남편은 아내를 위해 집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것들을 선물하기 시작했고 아내는 남편에게 더 많은 스킨십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두 사람의 관계는 훨씬 더 깊어졌습니다. 이렇게 선호 표상 체계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성적인 만족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일상에서의 소통과 관계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연인 관계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 친구, 직장 동료 등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 자녀가 시각형이라면 글이나 그림을 통해 배우는 것이 효과적일 거예요. 청각형이라면 말로 설명해 주는 것이, 촉각형이라면 직접 체험하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학습 방법이 될 수 있죠. 이렇게 상대방의 선호 표상 체계를 이해하고 맞춰준다면 모든 관계가 더 원활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사람들은 보통 하나의 표상 체계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표상 체계를 복합적으로 사용해요. 다만 그 중에서 더 선호하는 체계가 있을 뿐이죠. 그래서 파트너의 선호 표상 체계를 파악했다고 해서 다른 체계를 완전히 무시해서는 안 돼요. 모든 감각을 활용하되 선호하는 체계에 좀 더 중점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선호 표상 체계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변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평소에는 시각형인 사람도 특정 상황에서는 청각이나 촉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지속적인 관찰과 소통을 통해 파트너의 선호 체계를 계속해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각 유형별로 어떻게 파트너의 선호 체계를 만족시킬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시각형 파트너를 만족시키는 방법. 시각적으로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세요. 파트너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옷을 입거나 머리를 손질하는 것이 좋아요. 조명에 신경 쓰세요. 너무 어둡지 않게 파트너가 선호하는 밝기로 조절해 주세요. 시각적인 자극을 주는 속옷이나 의상을 활용해 보세요. 파트너가 볼 수 있는 위치와 자세를 취해 보세요. 눈 맞춤을 자주 해주세요. 시각형 사람들은 눈 맞춤을 통해 많은 것을 느껴요. 청각형 파트너를 만족시키는 방법. 소리로 만족감을 표현해 주세요. 파트너가 듣고 싶어하는 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해요. 귓가에 속삭여 보세요. 청각형 사람들은 귓가의 속삭임에 큰 자극을 받아요. 파트너의 행동에 대해 말로 칭찬해 주세요. 그거 정말 좋아, 너무 기분 좋아 같은 표현들이 효과적이에요. 음악을 활용해 보세요. 분위기에 맞는 음악이 청각형 파트너에게는 큰 자극이 될 수 있어요. 대화를 통해 서로의 욕구와 감정을 표현하세요. 청각형 사람들은 말을 통한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촉각형 파트너를 만족시키는 방법. 다양한 촉감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부드러운 것, 거친 것, 차가운 것, 따뜻한 것 등 다양한 촉감의 자극이 효과적이에요. 마사지를 해주세요. 촉각형 사람들은 마사지를 통한 신체적 접촉을 굉장히 좋아해요. 향수나 에센셜 오일을 활용해 후각을 자극해주세요. 촉각에는 후각도 포함되니까요. 입맞춤을 많이 해주세요. 입술의 감각은 촉각형 사람들에게 큰 자극이 돼요. 샤워나 목욕을 함께 해보세요. 물의 감각이 촉각형 파트너에게는 굉장히 좋은 자극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파트너의 선호 표상 체계에 맞춰 접근한다면 훨씬 더 만족스러운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파트너에게 직접 물어보고 대화를 통해 서로가 원하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자신의 선호 표상 체계도 파트너에게 알려주는 것이 좋아요. 나는 이런 것을 좋아해. 이렇게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 같은 표현을 통해 자신의 욕구를 솔직하게 전달하세요. 파트너도 여러분을 더 잘 이해하고 만족시켜줄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인간의 성은 정말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경험이에요. 단순히 육체적인 결합이 아니라 감정, 생각, 영혼의 교감이죠. 그래서 진정한 만족감은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에서 비롯됩니다. 선호 표상 체계를 이해하는 것은 그런 이해의 한 부분일 뿐이에요.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사람은 고유하고 독특한 존재라는 점이에요. 어떤 이론이나 개념도 한 사람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속적인 관찰과 소통, 그리고 서로에 대한 존중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파트너의 선호 표상 체계를 파악하고 그에 맞춰 접근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어요. 이 지식을 활용해 더 깊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정한 속궁합은 단순히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에서 비롯된다는 것을요. 여러분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풍요로워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것이 진정한 속궁합의 비밀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인간의 성은 단순한 육체적 결합이 아니라 뇌와 뇌의 결합, 즉 취향이 맞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취향은 우리가 어떤 감각 체계를 선호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배웠죠. 시각형, 청각형, 촉각형, 이 세 가지 유형에 따라 우리의 성적 취향도 달라지고 그에 맞춰 접근하는 방법도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일상에서의 소통과 관계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도 알았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과 존중입니다. 어떤 이론이나 개념도 한 사람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속적인 대화와 관찰을 통해 파트너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죠.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이 여러분의 관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파트너의 선호 표상 체계를 이해하고 그에 맞춰 접근한다면 더 깊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정한 속궁합은 단순히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에서 비롯된다는 것을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강한 관계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만들어지니까요. 여러분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풍요로워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다양한 관계 개선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그때 또 만나요.